강의 자료 있죠? 보충 자료 있죠? 보충 자료 보면 동정허위 표시를 볼 거예요. 동정허위 표시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오늘 하고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3월 1일 날 있죠? 3월 1일 날 보충 강의래요. 보강할 때도 여기 강의 자료 할 거고요. 3월하고 4월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요, 요약집으로 할 거예요. 요약집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 요약집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러면요, 기본서 자체가 요약집이에요. 우리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보면, 선생님들 자꾸 기본서 읽으라고 그러죠? 그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본서는 혼자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알겠죠? 뭐를 해야 돼요? 우리 공지사 기본서는요, 강의를 들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모든 과목이요, 그냥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책을만 보고 자기는 합격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15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아마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암기가 되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고요. 강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학집이나 사실, 우리 기본서나 유학집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재를 가지고 볼 거예요. 천재요. 그래서 고민이 좀 돼요. 이 천재를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반 때문에요, 천재를 오후에 특강으로 하면 야간반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좀 시간이 흘러도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유학집하고 천재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의 먼저 하고 유학집 먼저 정리하고, 유학집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 천재를 먼저 보든지 하고 나서 유학집을 보든지 두 개를요 한꺼번에 겸해서 할 거예요. 상당히 무리죠. 상당히 무리인데요, 별로 무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학집을 정리한 것하고 천재하고 기출천재는 12회 있죠. 우리 민법은 어떻게 되냐면 12회부터요 28회까지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사례 문제는 80문제만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가 너무 많으면 사례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론에 대해서 전부 알게 되면 사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이제 80문제 정도만 정리를 해놨고요. 나머지 이론 문제를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유학집에서 이 기출 천재에 나와 있는 것이 유학집에 없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학집 한번 보고, 또 천재 한번 보니까요,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려도, 그 다음에 정리는 전부가 다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을 할 때는, 여러분, 기출 문제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11월, 12월, 1월, 2월 때 봤던 저 문제집 있죠? 저 문제집이 12회부터 18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기출 문제집은 민법은 19회부터 28회까지 10년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요, 오후에 특강을 할 때는 기출 문제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야간반이 손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오지선당으로 돼 있거든요. 오지선당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기출 지문집 있잖아요. 천재. 이 천재하고 이 유학집을 봤는데 여기 공중에서 기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뇌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8선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남한이죠. 전혀 갈 수 없는. 알겠죠? 그런 정도에 보면 몰라도 그 외에는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월달, 4월달 민법 강의는요, 일단 요약집하고 기출 천재를 가지고 바로 실전으로요 하고요. 보통 다른 대학원에서 요약집을 5월달, 6월달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알겠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 요약집을 주고요. 두 번째는 민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크게 문제 안 됐지만 민법은 이미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거의 강의를 100%를 다 했기 때문에요, 굳이 요약집을 늦게 줄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 보면 여러분요, 조금하고 좀 더 3월달, 4월달, 1월달, 2월달 좀 더, 3월, 4월 좀 더 하고 5월, 6월달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약집을 마지막에 봐야 되지만 민법은 이미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약집을요, 나중에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약집하고요, 천재하고 같이 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 강의는 기출지문 오지선당으로요. 다 똑같은데 학생들은 또 오지선당으로 보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어디로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통정의 표시로 여러분 지금 강의한 보고 계시죠? 강의한 통정의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의사는 뭐냐면, 먼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건물을 증여를 하고 싶어요. 공짜로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짜로 주면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냐면 여기서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써요. 매매계약서를 쓰면 아버지는 적어도 뭐 3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양도세가 안 내죠. 아들이요 취득세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거짓말 매매죠. 이것을 가장행위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거짓말이니까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실제로 증여를 했잖아요. 이 증여를 뭐란다?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얘기하고, 은닉이요.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유효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이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등기요.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은닉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은 유효가 돼요. 왜 유효가 되냐?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여의 등기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증여의 등기로 와서 이 등기를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등기가 유효이고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은 이것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즉 이 등기가 무효라고 알든지 모르든지, 유효라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요 무조건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병이 악이라고 해서 갑이 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어디로 먼저 보냐면 여러분 2번을 먼저 봐요. 2번요. 2번 서설의 2번요. 갑이 을에게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1번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은닉행위인 증여, 증여는 뭐가 된다? 맨 끝에 유효. 그러면요 잘 보면 약간요 볼드체로 까맣게 돼 있죠. 고딕체로. 그 다음에 리을은요 등기를 격려받는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니까 전득자인 병이요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전득자인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옆줄 거 한번 써봐. 갑은 악의의 병에게 말소 청구 X. 악의의 병에게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됐죠? 자, 그럼 1번은 볼까요? 1번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통정의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이 양해. 그것이 통정허위 표시죠? 그런데 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양해가 있어야 되죠. 통정. 근데 통정이 없다. 통정이 결여됐단 말은 통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통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한다? 비진이 표시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 말이죠. 뭐에 따라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은요, 여러분 이거 뭐냐? 이걸 먼저 그림을 봐요. 여러분 3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3번요. 이렇게요. 3번 보면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 있죠. 갑. 여기요. 2번요. 2번 을이 이렇게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거예요. 통정이 있으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요, 이 갑은요, 이것을 3번 병한테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해요. 3월 1일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3월 1일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가등기가 무효인데, 여기다 또 뻔뻔하게 본등기를 한 거예요.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 1일이면 이 등기는 여전히 무효가 돼요. 왜 무효가 되냐? 통정의 표시니까 가등기가요. 그러니까 본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가 무효니까 병이 여전히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관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 그럼 이 직권 말소는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 말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런 말이죠. 말소가 잘 못됐다. 이 말이죠. 불법 말소다. 이 말이에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되죠. 왜요?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병의 등기가 뭐죠? 불법 말소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은 의뢰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병이요, 이 의리요, 이걸 잽싸게 또 4번 정한테 또 처분해, 정한테. 이 의리요, 정한테 처분을 해, 정한테. 알겠죠? 그래서 정한테 처분했어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뭐다? 제3자가 되죠? 우리가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제3자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죠? 제3자가 선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니까 어때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병이 소유자인데요. 그런데요, 의리 이걸 정한테 처분해버려요. 그럼 정이 선의가 돼요. 그러면 정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지금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갑이 소유한 X 부동산에 갑과 을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을명의 가등기 줄고요. 을명의 가등기 무효인데 그 후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병에게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요. 그러면 이퀄 소유권 취득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요. 마쳤으나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 주고요. 가등기한 본등기 무효가 돼요. 가등기한 본등기가 무효가 되죠. 을은요 정에게 뭐랬다? 정에게 양도 주고요. 정에게 양도. 그럼 뭐다? 이퀄 선의의 정이죠. 선의의 정이니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여기서 을이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정한테 처분했죠? 그럼 정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돼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을은 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병은요, 줄고 병은 정에게 맨 끝에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퀄 말소 청구 X요. 정명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3번에 관한 문제는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희한하게 두 군데서 이게 시험이 또 나왔어요. 우리 시험 말고 다른 국가고시에서.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보면 통정 허위 표시하고 가등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가등기를 순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가등기를 하고, 그러면 가등기가 유효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 이후에 있는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효죠. 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등기관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명의 후등기를 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다.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나서 잽싸게 또 정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정은 제3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인 경우 뭐란다?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번 한번 봐봐요. 4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죠. 4번이요. 4번은 약간 복잡하긴 해요. 한번 봐요.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근데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요 돈 안 갚으니까 X가요 갑의 건물을 강제 집행 경매를 하려고 해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이요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하고 짜고요. 짜고 을하고 짜고. 알겠죠? 여기서 뭐란다? 거짓말로 매매를 해요. 거짓말로 가장 매매를 해요. 그러면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빼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갑하고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요.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강제집행을 면탈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이니까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103조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 또는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매매가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위법하지는 않지만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효이죠. 무효이면 갑은 을한테요. 을은 갑한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없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만 이렇게 있을 때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해라. 그래서 등기를 다시 갑한테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X가요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을이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해 이렇게 병한테. 이걸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제3자요. 병한테 처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요,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7조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또는 무과실이든 따지지 않냐고, 과실 무과실 따지지 않냐고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선의인데 무과실이야.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해. 누구일 때는 안 된다? 악이일 때는 소유자가 안 돼요. 그럼 병이 소유자죠? 그럼 여기 정 입장에서 누가 정 입장 왔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지만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제3자는요. 첫 번째 선의는 추정이 되죠. 선의는 추정이 되고요.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요.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가 선의 가지고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요.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왜냐?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그럼 무효는 또 누구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영원이죠.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무효는요. 처음부터죠. 계약 체결 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요. 제3자도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가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해버리면 갑하고 을하고 했으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이요. 선이죠. 선의로 추정되니까 선이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면 더 이상 누구는 소유자가 아니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요. 선의의 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맞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그러면요,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갑은 소유권을 잃으면 X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안 가져오죠. 왜? 가져오면은 누가? X가요, 경매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X가요, 을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 원래는 갑이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갑의 채권자인 X가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했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갑을 대신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사회행위라고 해가지고 봐봐요. X가 갑한테요, 2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3월 1일 날 을하고 짜고 등기를 빼돌렸잖아요, 재산을요. 이것을 뭐란다? X 입장에 봤을 때는 갑이요, 사해, 기망으로 인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친다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기망으로 인해서 뭐란다? 을한테 먼저 갑한 X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망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요. 손해를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요, 어떻게 한다? 이때요, X가요, 을을 상대로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때요, 여러분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 있죠? 이 채권을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소송을. 그래서요, X는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을은 자기 것을 처분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처분한 거예요? 남의 것을 처분했죠? 누구 것을? 갑의 것을 처분했죠? 그러면요, 만약에 처분하면 병이 선이면 누가 손해가 돼요? 갑이 손해가 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란다?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너 그 병한테 팔아서 돈 매매대금 그거 나한테 돈 돌려주라. 뭐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남의 물건을 처분했으니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봐. 자요, 문제 4번을 보셔요. 4번. 파산 상태에 빠진 갑은 줄곧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거기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것을 사익이다. 이렇게 사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이다. 그래서 사익이니까 불법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 줄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죠. 가장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에 따라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명의로 등기, 을명의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 가장매매는 무효죠. 여기 봐봐요. 을명의는 무효잖아요. 1번,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갑과 을은 줄고 언제나 무효예요. 이러면요, 통정의 표시는 봐봐, 여기. 만약에 을이요, 병한테 처분해서 병이 선인 경우는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선이면 소유권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 2번,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3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A가 선의로, 저 봐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 갑의 채권자냐 을의 채권자냐 조심해. 갑의 채권자는 X지만 을의 채권자는 지금 여기는 병인데 여기는 지금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랬어?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지 갑의 채권자가 아니죠. 그럼 을의 채권자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이 무효인 것을 이 병이 선이, A가 선이란 말은 모르고 압류를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압류권자를 뭐란다? A를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의 채권자인 A 줄고 채권자인 A 이퀄 제3자예요. 그런데 이 제3자가 누구다? 선이에요. 선의로 위 X 토지를 뭘 했다? 압류. 이 X 토지를 뭘 했다? 압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호가 되니까 갑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4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줄과 을이 사망하죠. 그러면 을이 사망했으면 을이 무효인데 사망했죠. 문제를 먼저 바로요. 을의 선의의 상속인 줄고, 그럼 을의 선의의 상속이 뭐란다? 제3자이다 아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는데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상속인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의의 상속인에 대해서 위 X 토지의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갑은. 그럼 첫 번째 끝에 봐봐. 갑은 누구라면 갑은 맨 끝에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갑의 채권자 B가 이렇게 돼 있나요? 갑의 채권자 B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이쪽 봐봐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자, 6번은요. 만약 을이 X 토지를 다시 제3자 병에게 뭘 한다? 매도하죠.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하죠. 그런데 병이 악이냐 선이냐? 우리 아까 뭐랬죠? 병 동그라미. 병은 제3자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러분요. 104조, 그 다음에 107조, 108조 세 가지.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107조 비진지 표시, 108조 허위 표시 이 세 개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법률 요건이 나와 있어요? 1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판례하고 바로 그 뒤에 판례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뭐냐면 갑이 형식적 주체무자예요. 그럼 형식이란 말은 뭐죠? 표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을이요. 상호신용 근거예요. 그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상호신용 근거가요. 실질적으로는 A요. A를 누구라고 하냐? 실질적 주체무자예요. 실질적이라는 의사란 말이에요.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A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A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느냐? 여기는요. 갑이고요. 여기는 을인데고 여기는 A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을이요. A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빌려주고 싶은데 못 빌려줘. 그러니까 A한테 똘마니 하나 데려와라. 그럼 대신 빌려줄게. 그러니까요. A가요. 똘마니 갑을 데려왔어.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냐? 양해를 해. 여기서 양이란 말은 뭐냐?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죠. 당신한테는 우리가 은행이 절대로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명의만 빌려달라 이 말이죠. 둘이 짰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요. 그래가지고 갑 명의로 대출받아서 A한테 줬는데 A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상호시험 공가가 돌변해가지고 갑한테 돈을 갚으라겠다 이 말이죠. 이때 갑은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요. 을은 뭐라 했죠? 을은 갑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묻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요. 동일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체무자가 A죠. 주체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 주체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 공고도 이를 양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죠. 양해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통정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3자 명의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2번 비교요.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나요? 동일인의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제3자가 뭐죠? 형식적 주채무자 이 말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제3자가 갔는데 실제적으로 뭐죠? 원래는 형식적 주채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데 여기 지금 사례에서, 비교 사례에서는 무슨 말이 없죠? 제3자하고 짜고 했다, 통정했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이것은 뭐냐? 봐요. 우리가 이건 뭐가 똑같냐?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에요. 명의를 대여했다. 명의 대여가 우리가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대출금 명의, 우린 것을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만약에 뭐죠?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우리가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107조 피의진지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자, 3번은요, 법률 효과죠. 이런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아까 말했죠.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103조에 위반되면 뭐라 한다? 첩계약같이 103조에 위반되면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나중에 뭐랬냐? 2번에서 이런 봐봐요. 가박을 하고 가장매매를 하죠. 이 가장매매는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철회를 해서 가비한테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원래 우리가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돼서 무효이다. 그러면 부당이득,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이란 말이죠.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3번 아주 중요하죠. 별 하나 해야 되겠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그래 됐어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이 말은 뭐죠?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면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3번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봐봐, 여기 있죠? 우리가 무효는 뭐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가박을 하고 통제 표시 무효이죠? 제3자가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럼 5번은 뭐죠? 5번. 제3자의 선의 봐봐요. 아까 우리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제3자는 누구 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이기만 하면 된다.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알죠? 이렇게 세 가지.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한다. 알겠죠? 그런데 6번 뭐죠? 봐봐요.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럼 제3자가 소유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돼. 이걸 뭐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봐봐.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1억 원을요. 갑이 을한테 빌려줘. 을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갑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자. 그런데 이 갑이요. 2월 1일 이 을한테, 갑을 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5월 1일 날 가장 양도를 해. 가장이란 말은 거짓말로 병한테 양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의 양수인이죠. 봐봐요. 이 갑은 을하고 관계선 채권자죠. 근데 이 갑이요.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을요. 병한테 양도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은 갑은 병하고 관계에서는 뭐라 한다? 양도인이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을 말한다. 이것을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 우리가요, 계약의 당사자, 가장 매매, 가장 채권, 가장 양도의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어. 누구하고? 갑하고는 제3자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누가 그러면 제3자냐? 이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인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상속인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것도 안 돼. 지위를 이전받았단 말은 갑의 자리에 A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갑의 자리에 A가 들어갔다. 을의 자리에 B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 아니고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건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되냐? 수익자 있죠? 수익자? 수익자 제3자가 아니에요. 수익자. 수익자도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요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이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니냐면 우리가 제3자는 뭐냐면 제3자는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 허위 표시란 말이 뭐죠? 허위 표시는 무효라는 말이죠. 이런 무효는 뭐죠? 무효는 가장 이렇게 가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장 매매, 가장 임대차, 가장 소비대차, 가장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무효예요.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롭게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채권이라는 것은 진짜 1억 원의 채권인데 이 채권은 거짓말로 양도했잖아요. 가장 양도의 양수인 이 사람은 당사자니까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무자는 제3자인가? 가장 채권의 채무자 제3자가 아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가 양수인 이건 무효잖아요. 여기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여기서요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자 제3자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서 채권의 가장 양도 그러면 채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채무자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사람이죠. 기존의. 그 다음에 지금 갑하고라고 지금 병은 뭘 가지고 따지냐? 1억 원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을 한다?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 일반 채권자. 우리 채권이면 채권이 일반 채권자는 뭐예요? 이것은 이 1억 원의 가장 채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일반은 이 돈하고 1억 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일반 채권자가 병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준 돈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3자하고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 자. 여러분 추심이란 말이 뭐예요? 심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추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너 가서 대신 내가 빌려준 돈 저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것 좀 가서 받아와 이 말이잖아요. 추심이란 것은 대신 내 대신 가서 돈 좀 받아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줘요.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추심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제3자로 가냐?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것을 모르고 넘겨받는 사람, 그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알겠죠? 이미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고 일반 채권이라는 것은 이 1억 원의 채권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채권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고 추심이라는 것은 심부름만 갔다 오면 되니까 그 사람을 제3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6개 정도가 되죠. 누구다? 상속인 안 된다.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안 된다. 소익자 안 된다. 세 가지하고 여기서 시험 2가지 시험이 잘 나오죠. 이 세 가지 시험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다면 굳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제3자가 아닌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그 다음 페이지 박스 한번 봐봐. 박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박스를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예요. 박스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묶고 기억, 니은, 디귿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추심을 위해 또는요 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일반 채권자 안 되죠. 비읍하고 시옷을 묶고 비읍은 먼저 상속인이죠. 시옷은 모두 제3자 제3자를 양도해서 제3자 그 다음에 상속인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도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닌 것은 먼저 암기하는 게 좋아.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수익자, 상속인,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많은 사람, 승계받은 사람, 채권에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요, 그 옆에 한번 봐봐. 그 옆에 박스. 그 옆에 박스를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여러분 항상요, 허위 표시 또는 무효 또는요, 가장,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새롭게.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거 보면 되죠. 그러면 가장 전세권 봐봐.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소비대차 이렇게. 가장 소비대차. 이런 봐봐. 여기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허위 표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로 전세권자도 아닌데, 거짓말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전세금 안 줬는데, 계약서에는 전세금을 준 것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의 전세금을 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전세권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그럼 무효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전세권에 뭐를 할 수 있냐?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세권 등기 있죠?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럼 은행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권 등기가 진짜인 줄 알고 이 전세권 위에다가 뭐를 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요, 거짓말 전세권 무효. 거짓말 전세권 무효인데 모르고 저당을 잡았어. 이걸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제3자. 봐봐. 거짓말 저당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저당을 잡았어. 돈을 빌렸다고? 그러면 그 저당권 가지고 뭘 하죠?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 경락을 받은 사람. 그래서 거짓말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해. 이런 거짓말 소비대차 무슨 말이죠? 돈을 빌리지도 않았어.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돈을 빌린 적도 없는 놈이 이런 재산이요, 이런 빌딩이요, 이런 산이 있고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누구요? A하고 B하고 C한테 왜냐하면 D한테는 진짜 돈을 빌렸거든요. 그 다음에 A, B, C한테 거짓말 채권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파산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파산이란 건 뭐냐? 자산하고 부채 중에서 부채가 더 많으면 파산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재산을 맡기면 큰일 나죠.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가지고 이 사람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죠?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뭐란다? 파산 관제인이라고 얘기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파산 관제인데 이 파산 관제를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채권자를 위해서 또는 채무자를 위해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럼 파산 관제인 제3자면 선의인지 악인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의인지 악인지는 어떻게 따지냐? 총파산 채권자. 이걸 전체를 뭐라 총파산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이 세 사람은 거짓말 채권이죠. 그러니까 악이죠. 이 사람은 진짜 채권이죠. 그러니까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4명 중에서 3사람은 악이고 1사람이 선이죠. 그러면 전체로 뭐란다? 전체를 물어봐. 선의로 봐. 전부가 악이가 돼야지 악이가 돼. 일부라도 선이면 전부를 선의로 봐. 그래서 파산 관제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파산 관제는 제3자이다. 두 번째, 총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선의 악의를 따진다. 세 번째, 일부는 악이고 일부는 선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어본다. 선의로 본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봐봐. 항상 이러면 가장이란 말이나 허위 표시란 말이나 똑같아요. 가장 매매의 매수인이란 말이나 허위 표시에 의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까지는 뭐다? 무효. 이 무효인데 무효인 걸 모르고 새롭게 여기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장 매매의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진짜 매수인이 아니고 가짜 매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을이 매수인인 줄 알고 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이런 사람들 다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항상 뭐다? 앞에 항상 뭐라 한다? 가장 뭐뭐 또는 허위 표시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저는 박스를 보면
가장매매의 매수인, 내일은요 가장매매의 매수인, 뒤에서는요 가장저당권, 내일은요 가장매매의 대금채권, 미음은요 가장매매를 보증, 가장채권, 가장채무. 똑같아. 여기까지가 무효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제3자가 돼. 근데 일기역에서 보면요 가장매매의 매수인 여기까지 무효. 근데 맨 끝에 뭐가 나와서 압류권자. 이것을 새로운 사람이죠. 가장매수인이죠. 가장매매 매수인 무효죠. 근데 그 무효인데 두 번째 줄 전득받거나 세 번째 줄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또는 그 사람 건지 알고 의뢰 것이 매수인 것인 줄 알고 가등기를 하거나 이것은요 거짓말 저당권인데요 진짜 저당권인 줄 알고 그것에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 여러분 또 하나 써. 비읍이라고 해서 또 하나 써. 비읍. 맨 밑에 비읍이라고 써. 비읍. 비읍이다 뭐라냐? 가장전세권에 대해. 가장전세권. 가장전세권에 대해. 가장전세권. 여러분 거짓말 전세권이죠? 가장전세권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거짓말 전세권.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가장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저당권. 알겠죠? 가장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그것도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그러면요. 다시 앞으로 잠깐 오면 앞에 안 했죠?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기 나와 있나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뭐라고 했죠? 허위 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허위 표시 당사자. 당사자 또는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또는 이전받았다 똑같아. 지위를 이전받거나 승계하거나. 쓰면 뭐죠?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런 포괄 승계인 누구죠?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지위를 승계하거나 상속인 빼고 이외의 자 빼고 허위 표시. 허위 표시에 뭐란다? 가장행위라고 그래.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에 의해서 바로 밑에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가장 전세권 그런 무효인데 새로운 이해관계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 저당권 그런 무효인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만 사람 경락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 제3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이죠.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죠. 대주가 누구죠? 대주를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대주 아니 뭐죠? 대주가 있고 우리가 차주가 있는데요. 대주는 가장소비자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선고받은 파산 관제인은 누구에게 해당한다? 제3자에게 해당한다. 알죠? 그래서 가장소비자의 대주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가장소비자 차주가 그래야 되겠네요. 차주가요. 가장 거짓말 소비대차니까요. 대주 그러면 안 되겠죠. 대주는 채권자를 얘기하고 차주는 채무자를 얘기하는데요.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소비대차의 차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관제인은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밑에 까맣게 된 건요. 여러분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죠.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해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요. 총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알겠죠? 그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3번의 경우는요. 그냥 봐. 그냥 결론만. 3번은요. 그 다음 장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요.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번 나왔고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 작년에 또 최근에 한번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누구다? 제3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죠? 이런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국가의 세금을 체납하면은 국가에서 여러분의 건물을 압류해가지고 땅을 압류해가고요. 그 다음에 또요, 만약 금융권 같은 데서 여러분요, 이자 같은 거 내지 않죠? 그러면요, 금융권에서 그것을 압류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기죠? 그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게 뭐죠? 공매라고 하는 거죠, 공매. 법원에서 하는 걸 말한다? 경매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공매, 이렇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여러분요, 차주와 통정하여, 차주가 뭐죠? 돈 빌린 사람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주고요. 계약을 인수했단 말은 채권자의 지위를 뭐랬다? 승계했다.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금융기관의 채권자죠. 그러니까 대주죠. 이렇게 된 경우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으면 이전,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위를 승계, 지위를 이전 이러면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이제 글로 된 거, 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봐봐요. 전모주에 있었던 비진입 표시하고 지금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민법 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좀 이따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착오 있죠.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같은 것은 암기할 것들이 많은 거지 실제로요 어려운 곳은 없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착오를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사기 강박 보고 그 다음에 대리를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